안녕하세요. MT 뉴스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투자회사가 최근 두산밥켓에 대한 행동주의 캠페인을 하고 있죠. 지난 18일 이 얼라인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밥켓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이슈체크팀이 이 간담회에서 얼라인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가운데 이목이 쏠리는 한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밥켓이 기업 가치를 밸류업하기 위해선 한국이 아닌 미국에 상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보면 좀 이렇습니다. 우선 지금 한국에 상장된 회사를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상장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또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또 미국에 상장하면 어떻게 기업 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지 등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선 얼라인이 제안한 밥켓의 미국 상장 방식이 무엇인지, 또 왜 미국에 상장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요. 얼라인 측이 밥켓에 무려 1.5조 원이나 되는 특별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도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얼라인이 밥켓을 압박할 카드가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얼라인이 밥켓에 제안한 미국 상장 요구를 한 문장으로 축약하자면 밥켓의 모든 자산을 북미법인으로 모아 상장시키고 한국에 있는 밥켓은 상장 폐지하자라는 겁니다. 같이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두산밥켓은 밑에 여러 가지 법인이 있는데 크게 북미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중앙아시아 법인이 있고 그리고 기타 법인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얼라인이 미국 상장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이 북미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법인들은 전부 다 이 북미법인 밑으로 이 자산을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국 두산밖에 본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은 모두 이 북미법인 밑으로 자리를 잡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북미법인이 다른 자회사들을 지배하게 만들고 다음에는 북미법인은 이제 상장을 하는 겁니다. 신주를 발행을 해서 이걸 공모를 통해서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이 자금과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보금 그리고 뭐 차입금 기타 등등을 활용해서 한국에 있는 두산마켓의 유통 주식을 공개 매수한 뒤에 상장 폐지를 한다라는 게 얼라인 측의 시나리오입니다. 얼라인 측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밥켓이 본질적으로 미국 회사라는 겁니다. 얼라인 측은 그 근거로 동종의 건설기계 기업과 비교한 밥켓의 실적을 제시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인데요. 이 Y축을 먼저 보시면 동종의 건설기계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그리고 이 X축은 북미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밥켓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동종 기업들, 뭐 캐터필러나 디어 그리고 구보타 같은 그런 기업들보다도 북미 매출 비중이 훨씬 높고 또 북미에서의 성장률도 훨씬 높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밥켓의 전체 매출 가운데 북미 매출 비중이 72.9%였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북미 매출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도 18.5%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밥켓의 전체 실적 가운데 북미 비중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밥켓의 태생이 미국 회사이고 또 미국에서 농경이나 건설, 조경 쪽에 쓰이는 소형 기계 분야에서 꽤 높은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라 그렇습니다. 밥켓은 1947년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탄생한 소형 건설기계 회사인데요. 두산그룹이 2007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장비, 이거는 스키드 스티어 로더라고 하는데요. 이 소형 불도저 같이 생긴 거를 미국에서는 밥켓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표는 세계 건설 장비 시장 매출하고 점유율입니다. 이제 상해 50개 기업을 이제 줄 세운 건데요. 보시다시피 두산마켓은 이 50개 기업 가운데 12위, 점유율로는 3.1%를 차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한국 기업이지만 해외에서는 북미를 중심으로 꽤 큰 실적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라인이 밥켓의 미국 상장을 요구하는 두 번째 이유, 미국으로 가야지 지금보다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산이 밥켓을 상장한 2016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실적 추이인데요.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 확인이 됩니다. 일단 매출은 2016년 28억 달러에서 지난해 75억 달러로 연평균 17.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500만 달러에서 1억 600만 달러로 연평균 20%나 성장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 주가입니다. 2016년 상장할 당시 주가가 35,900원이었는데 근데 지난 11월 15일 기준으로 주가는 37,850원, 그러니까 약 2,000원밖에 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밥켓은 2016년 상장 당시 한국이 아닌 미국 상장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상장한 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당시 기사를 보면은 한국 법인이 본사라서 국내 시장에서 상장하는 게 자회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한국거래소가 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였는데 여기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설명한 내용이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한국에 상장한 뒤 밥캣의 주가는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랬던 만큼 아무래도 온라인 측은 회사가 당초 검토했던 대로 이 미국으로 이전에 상장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온라인의 자료에 따르면 밥캣의 미국계 기관 투자자 보유 지분은 12.5%에 불과합니다. 근데 동종 기업인 캐터필러 그리고 존디어 같은 곳이 60%대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미에서 이렇게 매출이 큰데도 상대적으로 해외 기관 투자자 비중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시켜서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오자라는 게 이 온라인 측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미국에 상장하는 게 과연 한국 주주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생기는 것일까? 아무래도 이 한국 투자자들로서는 미국에서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하는 단계에서는 미국 주식을 사기 어려울 것이고요. 또 미국에 상장을 하면은 한국에서 상장 폐지될 주식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온라인의 이창환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미국에 상장할 경우 미국에 매겨진 기업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주식하고 어느 정도 가격 격차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주식을 상장 폐지할 때 한국에 있는 주주들에게 프리미엄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의 밥캣 시총이 현재 4조 원 수준인데 이게 미국에 상장할 경우에는 3배 이상의 밸류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다만 이럴 경우 한국 주주들로서는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나 세금 문제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주주들의 판단에 따라서 좀 달라질 듯 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이 제시한 이 미국 상장 방식, 이 방식은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요? 저희 이슈체크팀이 M&A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요.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따져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온라인 측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 실현 가능성만 봤을 때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해외에 상장하려면 굳이 한국 법인을 상폐할 게 아니라 손쉬운 또 다른 방법을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주식 예탁 증서, 일명 DR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한국에 상장된 밥캣의 원 주식을 한국 예탁 결제원에 맡겨놓는 겁니다. 이제 예탁을 하는 거고요. 이 예탁한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미국 주식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증서 DR이라는 걸 발행해서 미국에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KT 등의 기업들이 이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 상장할 때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바로 이 DR 발행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온라인 측은 왜 밥캣의 DR 발행이 아닌 미국에 직접 상장을 요구를 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온라인의 이창환 대표에게 물어봤는데요. 이 DR 발행의 경우 미국 현지의 투자금 유입이 제한된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현지에 조성된 패시브 자금만 3조 2,59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4,500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 패시브 자금들은 주로 S&P 500이나 나스닥처럼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DR의 경우 인덱스 펀드에 편입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DR로 상장할 경우 미국에 있는 대규모 투자금이 들어가는 펀드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밥캣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에 상장하는 취지가 퇴색된다라는 게 이 온라인 측의 설명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온라인의 주주 요구안 가운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주 환원 요구인데요. 이 온라인 측은 특별 배당으로 무려 1.5조 원 규모를 주주들에게 지급하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게 규모만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온라인은 왜 이렇게 큰 요구를 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밥캣의 재물을 보더라도 회사가 주주들에게 한 번에 1.5조 원이나 줄 정도의 현금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밥캣의 재무제표인데요. 이 유동자산 가운데 배당으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별도 기준으로는 4,983억 원에 불과하고요. 또 종속기업하고 관계기업을 모두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도 1조 7,177억 원. 그래서 온라인 측 주장대로 1.5조 원 규모 특별 배당을 한다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 전체를 거의 다 여기에 투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온라인의 1.5조 원 규모 특별 배당 요구는 지난 10월 밥캣에 대한 행동주의 캠페인을 시작할 당시부터 가장 먼저 요구했던 건데요. 이 요구안에 대해서 지난 14일 밥캣 측은 온라인 측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온라인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안을 고수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밥캣이 차입을 받아서 배당을 줘도 괜찮을 정도로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측은 밥캣이 회사가 영업에서 실질적으로 창출하는 현금 흐름, 즉 이걸 에비타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비타 대비 순차입금의 규모가 동종기업 평균 대비 매우 적다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이 에비타하고 순차입금에 대해서는 저희 이슈체크팀에서 친절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거는 두산밥캣의 순차입금이 한 해 창출하는 에비타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20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평균치입니다. 순차입금이
에비타의 0.2배에 불과합니다. 근데 동종기업 평균이 무려 3.6배나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밥켓의 영업현금 흐름 대비 차입금의 비중은 동종기업들 대비 18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두산밥켓이 외부 차입을 받아서 1.5조 원 규모 특별배당을 한다면 이 재무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른쪽의 그래프가 그 답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두산밥켓의 2026년 예상 에비타 대비 순차입금 비중은 0.2에서 0.7로 0.5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종기업 평균치인 3.6배보다는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은 이 수치만 봤을 때는 두산밥켓이 차입을 받아서 조단위 배당을 하더라도 회사 재무에 큰 부담이 없다,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온라인 측이 밥켓에 한 요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현재 밥켓의 모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밥켓 지분율이 46%에 달하는데 그런 밥켓이 온라인 측의 요구사항을 과연 들어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 측도 나름 좀 준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온라인은 밥켓의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청구라는 걸 했습니다. 이 유지라는 것은 중지를 뜻하는 법률 용어인데요. 원래 두산은 지난 7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 밥켓하고 로보틱스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저평가된 밥켓 주식하고 고평가된 로보틱스 주식을 맞교환하려고 했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 밥켓 주주들 사이에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켓은 현재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인데요. 다만 이 포괄적 주식 교환 미래 어느 시점에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한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측은 이런 식으로 밥켓 주주들에게 불리한 주식 교환을 하는 건 이 밥켓의 이사들의 성간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이걸 하지 말라는 청구를 한 상태인 거죠. 근데 만약 그럼에도 두산이 밥켓과 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단행할 경우 온라인 측은 주주 대표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따질 가능성 또한 열어놓은 상태인 겁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의 이창원 대표는 이 온라인이 밥켓의 행동주의 캠페인을 공개한 것은 이 밥켓이 무리하게 포괄적 주식 교환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봤을 때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은 3법상의 이사성관주의 의무나 충실 의무에 위반한다고 본다.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측은 확답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3월에 정기주주총회가 있을 텐데 여기에 자신들의 이사를 넣는 주주 제안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온라인은 SM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국내 은행계 금융지주를 상대로 주주행동주의를 벌여서 성과를 거둔 국내 몇 안 되는 투자회사입니다. 이번에는 밥켓을 상대로 주주행동주의에 나선 것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